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퀀티키에서 좋은 기업 선별하듯이 같이 읽어보고 숨은 뜻이나 배경을 파악해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가져온 리포트는 TNL인데요. 제목을 이제 7월 15일 날 나온 거 보면 예상대로 순항 중이라고 썼고, 6월 19일 날 나온 리포트를 보면 그 4개 열리는 빅빅 스테이지라고 해서 이제 회사가 향후에 굉장히 좋아질 거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랑 같이 해서 TNL 보시면 TNL 기사하고요. 그 TNL 최근에 IR 통화했던 내용들 좀 가져왔습니다. 이제 IR 통화 내용들을 보면서 요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아마존 뷰티 관련된 이제 코멘트도 볼 거고, 그래서 TNL들 어떻게 좀 공략하면 좋을까라는 걸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6월 19일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이제 요거를 좀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백지우 연구원님하고 최승환 연구원님이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제 적어주셨는데요. 창작자분들이 이제 많은 고민을 통해서 썼을 테니까 그 배경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단어 선택에 대한 배경을 고민해보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한생각이라고 해서 고유명사가 된 마이티 패치, 예정된 성공가도. 이 마이티 패치가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마이티 패치. 이렇게 히어로라고 하는 업체 이렇게 명을 달고 마이티 패치라고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거고요. 히어로의 모회사 CND는 향후 유럽 포함 40개국 이상 진출 목표로 한다. 근데 히어로 코스메틱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TNL이 이제 제품을 납품을 했었는데, 이 회사가 CND라고 하는 회사에 인수가 됐죠. CND가 굉장히 큰 회사죠. 예, CND가 이게 철치 앤드 드와이트, 예, 여기 있습니다. 철치 앤 드와이트라고 해서 요 브랜드 많이 보셨죠? 요거, 네, 요거 많이 보셨고, 요 회사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았죠. 왜냐면 인수가 되면 이 유통망 확보하는 데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히어로 코스메틱스가 했었던 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대규모 기업이 들어와 주면서 훨씬 더 어떤 마케팅을 더 강화할 수 있고요. 어떤 전체적인 제품 라인업에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더 계획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체계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더 중요한 거는 유통망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유통망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실 거예요. 그래서 TNL은 유통망을 잘 보셔야 된다. 주 고객사 히어로의 마이티 패치는 아마존 1위를 유지 중이다. 그래서 K뷰티 관심 증가로 판매량 지속 상승. 히어로의 모회사 CND는 향후 유럽 포함 40개국 이상 진출 목표고 올해 4개국 정도 판매처가 추가될 예정이다. 현재 미국 내 침투율은 20% 미만에 불과해 북미 지역 업사이드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에 따라 6월까지 250억의 캐파를 증설을 했거든요. 라인 하나일 때 250억, 요거는 지금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7월부터 이제 명목 캐파가 1250억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이제 24년 2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전망을 하고 피크아웃 우려는 제한적. 그러니까 시장에 피크아웃 우려가 있어요. 이 회사가 계속. 왜냐면 계속 잘 되니까. 주가를 보면 계속 올라가죠. 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회사 언제쯤 조정받을까? 조정받으면 사야지. 뭐 이런 대기 매수세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회사가 계속 잘 나갈 수만 있을까라는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뒤에서 아마 요거 커버를 해주실 겁니다. 뒤에서 2024년 2분기에 미국의 여드름 패치 수요 증가로 역대 최대 실적을 전망한다.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패키지 물량 2분기 수화. 그리고 2분기 해외 수주 잔고는 약 400억으로 전년 대비 90% 이상 상승. 해외 수주 잔고가 뭐 연에 90%나 상승한다는 건 굉장히 크죠. 하반기도 유럽 국내 매출 호조로 전년 대비 성장 예정한다. 그래서 TNL 창상 피복제 제품은 올리브영 등의 제품을 통해 중국의 진출, 그리고 중국 대표 쇼핑몰 스킨케어 폼 품목에서 케어 플러스 1위 기록하고 있다. 올리브영에서도 케어 플러스 다수 제품 및 이지덤 등 ODM 제품 상위권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올리브영은 올해 일본, 미국, 중국 오프라인 매장 진출이 가시화되어 추가적인 매출 상승 모멘텀이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올리브영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또 잘 나가고 있고, 올리브영이 지금 해외로 지금 뻗어나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CND도 있지만 올리브영도 있다. 뭐 이런 점에서 이렇게 그 유통망이 확대되는 모습 보고, 유통망을 통해서 투입 국가가 좀 확대되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보시면 한 2천억 정도 매출에서 보시면 한 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지금 2025년에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까 캐파가 1250억이잖아요. 근데 뒤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명목 캐파는 1250억이 되지만요. 2025년에.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풀 캐파로 돌리면 거의 2,500억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거의 24시간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내용은 지금 퀀트케이 가봐도 7월 11일 날 이제 퀀트케이에서 통화한 내용을 보면 초과 근무를 통해서 24시간을 공장을 돌리고 있고, 그리고 2천억 이상까지도 캐파를 지금 확보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결국 판매하는 제품을 보면 이게 결국 접착력이라는 게 기술력이거든요. 이 기술력을 가지고 여러 회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흡수율이 더 높고, 이게 이제 결국 어떤 새로운 약물을 회사와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려고 해요. 보면은 이제 접착력이 중요한데 탈모뿐만 아니라 제약 약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약물과도 좀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좀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 뷰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통화한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캐파가 1,000억이라고 하는데 여기 1,250억 뭐 이제 증설까지 하면 이렇게 달성해서 실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시죠. 1,250억 정도까지도 24시간 풀가동을 하면 대응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TNL 내용을 좀 같이 읽어봤고요. 그 투자 포인트 내용 중에서 이렇게 질의응답한 내용들을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시장 보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구체적인 침투율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히어로 브랜드의 가정 침투율이 0.5%에 불과했지만 2023년 6%를 돌파했다. 여기 돌파율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침투율이라고 하는 게 보통 1%에서 10%를 넘어갈 때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1%대에서 한 10%를 넘어가는 구간이 지금 24년, 25년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가장 성장폭이 크기 때문에 아마 그때 성장폭을 딱 어떤 정점을 찍고 조금 뭐 조정이 오지 않겠나, 실적이 조정이 오지 않겠냐, 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3번 보면 피크아웃인가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절대 아니다. 다만 3분기, 4분기, 2분기 대비해서 QOQ로 하락은 불가피하다. 2분기 때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 패키지 등 하반기 물량을 많이 받아오기 때문이다. 이 내용 때문에 이제 하반기가 조금 슬로우할 수는 있는데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땐 피크아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직 미국 가정에도 침투율이 아직 10%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피크아웃 우려를 잠식하는 건 증설이다. 그래서 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증설을 하겠냐. 그리고 또 저는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증설을 하는 모습이 좋게도 보일 수 있지만 시장에서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들거나 성장세가 줄어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24시간 가동을 안 하고 그냥 정규 가동으로 하게 되면 또 그만큼 증설을 안 하는 거니까 증설하면 라인당 30억에서 50억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쓰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이제 피크아웃을 어떤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계속해서 이제 투자자들이라면 이제 계속 수출입 데이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데이터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이게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19년, 20년부터 특히 21년부터 굉장히 크게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또 상상의 증권에서도 좀 이제 2분기에 대한 그 예상치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순항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매출액이 23년 매출액은 1,155억에서 영업이익은 300억 정도 기록했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C&D 오프라인 유통망 확대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 이 앞에서 말한 이 부분, 예. 피크아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어떤 같은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 대규모,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렇게 시장을 침투할 때는 막 3년, 4년 정도의 플랜을 짜고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막 대량으로 움직인다거나 하지 않고요. 브랜드의 어떤 포지셔닝이나 마케팅 포인트들을 참고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제품으로 더 많은 시장에서 더 많은 침투율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이 사실 미국에서 어떤 제품으로 변하고 있냐면 그 뭐 우리가 아는 뭐 데일밴드, 뭐 밴드에이드 그리고 뭐 이렇게 제품명인데 회사의 제품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고유명사화 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로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CND가 연초 목표한 40개국 중에서 아직 일부 국가에만 진출이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도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게 2025년에도 높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 플러스 올리브영이 붙었다. 그리고 올리브영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려고 한다. 여기다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 니들 제품도 지금 출시를 할 예정이고 요걸 좀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요게 또 시장의 리레이팅이 가능한 요소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사업 그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히어로 코스메틱스를 통해서 트러블 케어 패치 브랜드 마이티 패치를 18년부터 판매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근데 요게 CND에 넘어갔어요. 인수됐죠. 그래서 요게 되면서 또 오프라인 판매망이 굉장히 넓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하나 실현되면서 매출로 따박따박 지키는 모습을 좀 보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시면 상처 치료제가 거의 매출액의 한 80%, 2022년 매출이긴 한데, 그리고 수출 비중이 지금 요거보다 더 높을 겁니다. 60%보다 2023년에 계속 시장이 커질수록 수출 비중이 높을 거고요. 그래서 전략이라고 할 거는 이제 데이터를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어떤 분들은 그 PBR이나 PER 밴드, 네이버에 들어가면 네이버 이렇게 그 종목 분석에 가시면 내려갈 수 있죠. 여기서 밴드 하단권에 왔을 때 실적을 보고 데이터를 보고 좀 공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TN을 같이 읽어봤고요. 그리고 멘톡에서 최근에 이제 기술적 분석 이렇게 강의를 열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어떤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부분을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처럼 이렇게 수급이 굉장히 말라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런 것들을 자기 걸로 피와 살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보면서 요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은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요게 이제 기술적 분석도 항상 자기 무기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좋은 리포트 선별해서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고, 댓글이나 피드백 주시면 그 방향대에 맞춰서 조금 리포트를 같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